네, 안녕하세요. 참나탐구 이론 8번째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였던 참나망각과 자각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마나 마하리시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모두 안에는, 그리고 모든 곳에는 우리의 본성인 참나에 대한 자각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나의 본성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각을 누구나,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미 그 자각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마음의 어떤 강력한 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나를 망각할 때 그 자각의 상태를 떠나서 어, 참나를 찾아서 막 이제 바깥으로 여기저기 찾아 헤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참나를 자각하게 되면, 아, 이게 참나구나. 이것이 나구나 하면서 그 통찰력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지내더라도 대상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보았는데요. 이것은 마치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길을 걸으면 아무리 길 위에 많은 어떤 자갈이라든지 뭐 쓰레기라든지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신발의 밑창 덕분에 고통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참나 자각의 상태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상황 속에 놓여도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나를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어떤 다른 대상들과도 어울려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마음이 가라앉으면 온 세상이 가라앉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난다라고 바가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있는 참나를 찾아서 바깥으로 헤맬 필요가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바가반께서는 우리의 자각은 직접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식은 이제 내가 바로 나에게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참나를 알기 위해서 다른 도움을 받거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개발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게 뭐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닫고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미 내가 알고 있고 단지 지금 어떤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잠시 망각했을 뿐이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음. 그래서 그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오직 참나 이외의 것들에 대한 자각을 포기하는 것. 음. 이게 될 때 자연스럽게 순수한 참나에 대한 자각만이 남는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마음의 습이 우리의 그 마음의 경향성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내 안에 축적되어서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억들이고 무의식의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는 별개로 또 자동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참나에 대해서 망각하고 또 외부로 내 마음이 향하고 이런 경험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수행 중에도. 어.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정말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 이것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이 바다와 파도에 대한 비유로 다시 한번 설명될 수 있는데요. 마치 파도가 없는 바다, 파도가 전혀 치지 않는 바다는 죽은 바다다. 그쵸? 왜냐하면 전혀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어떤 순환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죽은 바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같이 마음 또한 참나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참나로부터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다. 어, 그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어, 이것과 반대로 참나는요. 마음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마음은 참나로부터 분리될 수 없어요. 참나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파도가 바다를 벗어날 수 없듯이. 하지만 반대로 참나는 이 마음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냥 그 실체가 없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나는 독립적인 존재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 망각은요 절대로 참나를 덮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음. 비록 우리가 마음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한다 하더라도 잠시 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이 참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완전히 이렇게 사라질 수 없다. 언제나 있다. 그래서 라마나께서는 이제 참나는 영원히 깨달아 있다라고 강조하신 거죠. 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두 번 정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참나 탐구도 하나의 어떤 도구이며 어떤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오직 나의 본성인 참나에게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어, 그러기 위해서 참나 탐구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이제 그 화장터에 시체를 태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불쏘시개, 나무 막대기처럼 이 참나 탐구도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 나의 본성을 자각하게끔 한 다음에 결국에는 이 질문마저도 이 참나 탐구라는 이 도구마저도 스스로 타는 이 나무 막대기처럼 스스로 소멸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다른 명상법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참나 탐구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참나 탐구 이론 8번째 영상 그리고 9번째 영상 이 두 개의 영상에 걸쳐서 참나 자각과 참나 망각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